안녕하십니까. 선거권의 혼술 4월 1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긴급 속보입니다. 자,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날짜가 잡혔습니다. 조금 전에 기자들에게 공지가 됐습니다. 2024 헌나 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이런 공지가 왔고 선고 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 일반인 방청이 허용이 됩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 공보관실에서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나옵니다. 현재 대심판정에서 나오고 선고 그 과정이 방송사에서 생중계가 허용이 됩니다. 그동안 언제 나오는지 정말 깜깜이 이야기가 계속 문제가 제기가 됐었죠. 그런데 마침내 선고 날짜가 나오는데 크게 이 두 가지를 짚어봐야 됩니다. 먼저 어쨌든 지금 8인 체제에서 결정이 됩니다. 마은혁, 극좌파인 마은혁을 밀어넣기 위해서 이재명과 민주당이 온갖 수단을 다 썼죠. 온갖 수단을 다 쓰고 어제만 해도 또 오늘까지 이 박찬대는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으면은 중대 결심을 하겠다. 그래서 한독수, 최상목 두 총리, 부총리, 권한 대행까지 김하고는 한독수 대행을 다시 탄핵을 하겠다. 부총리, 그 다음 순번이 부총리도 탄핵을 하겠다. 그래서 뭐 쌍탄핵 이런 이야기를 하고 아예 국정을 마비시키겠다. 그래서 국무위원들 전원을 탄핵하겠다. 무슨 통탄핵 그리고 줄탄핵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압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마은혁이 들어가는 건 무산이 됐습니다. 어제만 해도 어제 오늘 계속해서 마은혁을 자동 임명하는 그런 법안도 지금 발의를 했고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한독수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는 징역 2년 이하 이 한독수 처벌법도 지금 발의를 했고 또 대통령목 이게 18일이 넘어가면은 문형배와 이미선이 퇴임을 하기 때문에 그 대통령 몫이죠. 대통령 목 지명을 하는 현재 헌법재판관 지명을 차단하는 법도 했고 여러 가지 심지어 두 사람의 임기 연장법 이미선과 이 문형배 두 사람의 임기 연장법까지 하면서 어떻게 하든 이것을 막으려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현재가 선고가 되는 것을 막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이재명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마은혁이 임명되지 않으면은 이거 현재 선고가 나오면은 이게 기각 또는 각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본인들도 판단을 했죠. 그래서 헌법재판관의 우파 재판관 3명에게까지 일종의 좌표를 찍었습니다. 박찬대와 이 서영교가 좌표를 찍어서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 이 세 사람을 좌표를 찍어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인즉슨 5대3 교착설이 본인들도 그런 정보를 입수했다는 것이겠죠. 5대3 5명은 다 합해도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그리고 정정미 이렇게 4명에다가 김형두까지 합해야지 5명입니다. 그리고 탄핵을 기각을 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을 합하면 3명이죠. 그래서 5대3이면 기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를 하는 것이죠. 업무에 복귀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재명의 사법 재판은 또 계속 진행이 되니까는 업무에 복귀를 하면은 조기 대선이 이제 없어지면서 새로운 국면이 전개가 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일단 마은혁을 투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죠. 마은혁 투입을 위해서 사활을 걸었는데 줄탄핵까지 하고 무슨 통탄핵 이렇게 쌍탄핵 이렇게 탄핵이 진화를 하는 그런 상황까지 보였는데 이것이 이제 일단 무산됐습니다. 마은혁을 투입하는 것은 무산이 됐고 8명 체제에서 선고가 나오게 된 상황이죠. 자, 그래서 그리고 지금 5대3이라면은 그러니까 탄핵을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야 된다는 쪽이 5명이 다 해도 이 세 사람 지금 좌표가 찍힌 민주당으로부터 좌표가 찍힌 정영식, 조한창, 김복형 이 세 사람만 탄핵을 기각 쪽에 아니면 각하 쪽에를 서게 되면은 저번에 한독수 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선고를 할 때 2명은
각하 쪽에 있었죠. 아예 이것은 거래가 안 된다. 절차적 정당성에 위배된다. 해서 각하 쪽에 있었던 조한창 그리고 정영식 이 두 사람이 또 각하 의견을 내고 지금 절차적 정의의 문제가 있으니까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하면서 법원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하도록 던졌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은 법원에서 공소 기각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것도 각하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두 사람이 내고 이 김복형 재판관은 그 전에 한독수 그 선고할 때도 한독수 대행에 대해서 어떤 재판관들,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유현이 아니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주장을 했었죠. 그래서 좌파 쪽의 정계성과 충돌을 하기도 했던 그 김복형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내고 뭐 아니면 셋 다 기각 의견을 내든지 셋 다 각하 의견을 내든지 인용 의견이 아니면은 인용 의견이 5명이라도 이건 기각돼서 윤석열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국정 운영을 하죠. 그러면 이 대대적인 뭐 인적 쇄신도 있을 것이고 또 그 나중에 개헌도 이제 추진한다고 했으니까 여러 가지 국정 아젠다를 가지고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은 형사재판은 형사재판대로 따로 또 그 열리게 되겠죠. 어쨌든 이 결과가 중요한데 일단 마흔역이 들어가지 않았다. 이 점이 아주 긍정적인 신호가 됩니다. 5대3 교착설, 대더락설 이것이 여러 군데서 포착이 되죠. 그 흔적들. 제가 한 3가지 지구를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은 직무 복귀고 또 지금 오늘 또 들어온 여러 가지 이렇게 이 정보지나 이런 것을 보면은 5대3이 아니고 지금 4대4로 기각이 확실하다. 그때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 4대4로 딱 나눈 그 구도죠. 그 구도가 지금 이번에도 유지될 것이라고 하는 분석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각 또는 각하 쪽에 설 사람이 정영식, 조한창, 김복형, 거기다가 김형두까지 이렇게 4사람. 그리고 인용 쪽에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이렇게 되면 또 4대4죠. 4대4면은 넉넉하게 인용에 2명이 모자라니까 넉넉하게 또 이게 기각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자단 공지가 왔는데 헌법재판소 공보관실에서 2024 헌나 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2025년 4월 4일 금요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고 그날은 방송사의 생중계 그리고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 자, 드디어 결정이 나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높은 상황이 됐고 만에 하나라도 파면이 되거나 그러니까 인용이 되면은 60일 이내에 대선이 실시되는데 그러면은 엄청난 혼란이 옵니다. 이재명이 2심에서 정법 2심에서 황당한 무죄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되면은 이재명의 출마 문제를 놓고 또 그 이후에 이를 가지고 엄청난 국가적 혼선이 옵니다. 자, 그런 것들을 헌법재판관들이 감안을 해서 이번에 기각 결정을 내릴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자, 그래서 특히 3명의 재판관 그리고 김영두까지 이미 아마 이 결정을 다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결정문을 이제 뭐 쓰고 그런 상황이 될 텐데 평결을 하고 평일이 이제 끝났고 이제 한 2, 3일 동안 평결을 하겠죠. 평결을 해서 4월 4일 날 결정이 나옵니다. 4월 18일 그 두 사람 문형배 이미선의 퇴임 이후에 이까지 이게 넘어가면은 상당한 국가적 혼란이 예상이 됐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해소가 됐습니다. 민주당이 추진을 했던 무슨 뭐 마흔역 그 자동임명법, 한독수 처벌법 이런 것들도 지금 의미가 없어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부터 아주 그 긴박한 금요일 오전 11시까지 시간이 흐를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소식 나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